안녕하세요. 압출 SMR입니다. 오늘은 2025년 첫 영상 촬영이에요. 오늘 내원해주신 모델분은 이제 여드름 증상으로 고민이 돼서 내원해주신 남성 모델분이시고요. 지금 피부 보시면 화면으로도 느껴지실지는 모르겠는데 남성분 피부치고 모공도 되게 작으시고요. 피지량이 많아 보이는 피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그냥 이분을 처음 딱 마주쳤다면 아마 저는 이분은 여드름 타입의 피부는 아니신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한의원 오셔서 이야기해 주셨을 때도 사춘기 때는 전혀 여드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피부 타입으로만 보자면 타고난 여드름 증상이 생길 만큼 타고난 피지 분비량이 많을 것 같은 피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기 쉽고 그래서 문제가 될 것 같은 양상의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기본 본인 피부 상태와는 다르게 여드름 증상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저희 한번 압출 받아보고 싶다고 모델 신청해 주셔서 내원을 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 압출해드리면서 피부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영상 초반부에 이마 쪽 압출하고 있는데요. 이마 쪽 압출하는 증상은 기대와는 다르게 증상이 좀 가벼운 편이시죠. 그래서 아마 썸네일 보신 거랑은 좀 느낌이 달라서 뭐지? 하고 있으실 수도 있는데 조금 뒤에 가면 큰 염증들이 나옵니다. 이분이 제가 기본 피부 타입이 피지가 많지 않은 여드름이 잘 생기지 않을 것 같은 타입의 피부라고 안내 드렸잖아요. 우리가 피부가 피부를 나누는 가장 흔한 기준, 건성과 지성의 피부 타입을 나눌 때 이분은 확실하게 건성 타입의 피부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피지가 적고 피부가 얇아서 피부의 수분을 잃어버려서 문제가 되기 쉬운 그런 타입의 피지를 가지고 태어나신 것 같거든요. 타고난 선천적인 피부 타입은 그런 경우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건성 피부 타입의 피부를 가졌다고 해서 사실 유분이 얼굴에 많아지는 상황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피부 상태에 따라서 피부 상태보다는 이제 그 피부 외적인 요인이죠. 그러니까 피부 자체적으로 피부 내적으로 조절하는 요인이 아니라 피부 외적인 요인들, 생활 습관이나
이번 케이스에서는 아마도 그 치료 그 경험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이전 그 하셨던 치료의 부작용으로 문제가 좀 발생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런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피부 상태도 영향을 받고요. 그렇게 영향을 받은 피부는 내가 타고난 모양과 전혀 다른 양상의 트러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럴 때가 좀 더 힘들어요, 치료가. 왜 그러냐면, 내가 타고난 피부는 두꺼운데 그 두꺼운 게 문제가 돼서 피부에 트러블이 생겼다면 피부를 좀 얇아지게 해주는 관리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 얇아지게 해주는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피부가 좀 불규칙한 반응,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잘 없어요. 반대로 피부가 너무 얇아서 문제라면 보습을 잘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 보습을 하는 것 때문에 피부가 또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막 트러블이 막 일어나거나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잘 없어요. 근데 사실 타고나기를 두껍게 타고난 피부가 갑자기 너무 건조해지고 이래서 문제가 돼서 막 뒤집어지고 이러면 그 상황에 뭔가 보습을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왜냐면 피부가 얇아지고 예민해져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걸 보습을 하다 보면 오히려 타고난 피부가 두꺼운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피부가 얇아진 증상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치료적인 보습이 뭔가 오히려 피부에 트러블을 더 일으키는 식으로 작용을 해버릴 위험성이 있어요. 이분의 경우는 그 반대죠. 타고난 피부는 건조하고 그래서 피부가 되게 약해지기 쉬운 타입이신데, 그 상황에 지금 피지량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염증이 막 올라오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피지량이 많아지고 염증이 올라왔으니까 뭔가 피지를 줄여주고 각질도 좀 정리해주고 이러면 좋아질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를 했다가 오히려 또 타고난 피부가 그 얇은 부분들이 치료적인 이런 뭐 각질 정리나 피지 억제에 안 좋게 반응을 해서 피부가 또 뒤집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타고난 방향과 반대의 방향으로 문제가 생길 때가 훨씬 치료가 어렵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염증이 조금 심하셔서 압출할 때 좀 아프실 것 같아요. 여러 번 염증이 반복되신 부분이래요. 염증 주사를 맞아도 자꾸 다시 증상이 반복되고 그런다고 하셨는데요. 이유는 피부 재생 능력 자체가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리 염증 주사를 해줘도 살짝 염증이 가라앉았다가 다시 또 덧나고 가라앉았다가 덧나고 이런 게 반복되면서 증상이 점점 나빠지신 걸 거예요. 안에 농이 많이 차 있었는지
살짝만 커팅만 했는데도 이렇게 농이 계속 새 나오네요. 피도 많이 섞여 있죠. 이게 그냥 커팅해서 피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안에 조직이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볍게 커팅을 했음에도 출혈이 많이 생기고요. 지금 이렇게 누르면서 느끼기에는 실제 안에 큰 씨앗이 없는 것 같은데요. 농은 많이 있는데 큰 씨앗은 전혀 없는 경우, 이거는 모낭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염증이 크게 화농성으로 올라오면 다들 여드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모낭염은 사실 씨앗이 없으니까 아주 염증이 커지는 경우가 잘 없는데, 피부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모낭염 증상도 계속 가라앉질 못하고 점점 커지게 덧나니까 모낭염도 이렇게 커질 수 있습니다. 혹시나 안쪽에 피지가 좀 쌓여 있는 게 있을까봐 조금 더 신경 써서 압출하고 있는데, 특별히 없어 보이고요. 이렇게 염증이 큰 부분은 압출 후에 이 부분을 한번 세척을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식염수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약침이라고 해서 한약 증류 한약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렇게 압출을 했어도 안쪽으로 농이 좀 남아 있거나 아니면 이제 여드름 관련 씨앗 조직들이 남아 있을 수 있어서, 그럴 때는 안쪽을 깨끗하게 씻어내 주는 게 조직이 회복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한번 이제 주사기를 이용해서 안쪽에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좀 씻어내 줄 거고요. 출혈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제가 무식하게 커팅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조직이 많이 상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압출할 때 피부 조직이 손상되는 경우는 커팅을 할 때도 손상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짜내려고 누를 때 너무 과도하게 세게 눌러서 손상이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치료할 때 커팅을 충분히, 조금 커팅할 때 따끔하고 아프더라도 커팅을 충분히 크게 해주면 농이 잘 빠져나올 수 있어서 훨씬 치료 경과가 더 좋습니다. 치료 전에 잠깐 상담할 때 전에 압출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엄청 아팠었다고 걱정을 하셔서, 저희도 전혀 안 아프지는 않고 이렇게 농 부분 압출할 때는 좀 아프실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아프시면 바로 말씀하셔도 돼요 라고 안내 드렸는데, 그래도 잘 참아주고 계시네요. 저희 촬영한다고. 네. 자, 여기는 피지 덩어리가 있어서 조금 나왔죠.
큰 염증 압출 잘 되셨고요. 갑자기 좀 압출을 집중해서 해야 되는 큰 염증이 나와서 그 앞서 이야기하고 있던 피부 베이스에 관한 이야기가 좀 끊어졌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기엔 심하지 않는데 지금 니들이 들어가는 요 느낌을 봐서는 안쪽으로 조직 손상이 상당히 좀 되어 있는 경우 같아요. 한번 살짝 다시 눌러볼게요. 압출할 때 이런 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 없이 그냥 커팅하고 그냥 이런 데를 뭐 면봉으로든 코메도로든 너무 세게 눌러버리면 통증도 굉장히 심하고요. 안쪽으로 조직 손상이 이미 많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 압출 시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상에 피부가 잘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다 깨져버려요. 그러면 이런 데가 흉터가 굉장히 심하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을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은 그 바늘 커팅할 때 니들이 들어가는 느낌부터가 달라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이런 농 있는 데를 이렇게 찾아서 압출하냐고 댓글을 남기기도 하시는데요. 우선은 겉으로 만져보면 좀 피부 느낌이 아예 달라져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니들이 들어갈 때의 저항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피부 조직이 다 상해 있으면. 그래서 치료 더 진행할 건데 여기는 편평사마귀 증상도 조금 있으시네요. 요거는 좀 별개의 문제니까 네, 압출 계속 진행하면서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이분 지금 귀 앞쪽이랑 목 쪽까지도 증상이 좀 있으셔서 이 부분은 그냥 커팅해도 엄청 따끔하고 아픈 부분인데요. 살짝 따끔 이렇게 귀 주변 눈썹 뭐 코 가까운데 입술 인중 이런 데들이 이제 피부에서 얼굴에서 그러니까 눈, 코, 귀, 입, 오관이라고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것들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염증이 생기면 커팅하고 압출하고 할 때 굉장히 아파요. 그래도 되게 잘 참아주고 계신 거예요. 자꾸 피부 얘기하다가 염증이 나오니까 또 염증 얘기하게 되고 그러는데 다시 피부 베이스 얘기로 돌아가 보면 이분 사춘기 때 여드름 없었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럴 만한 피부예요. 그냥 피부 결만 보면 상당히 이 피부에 대해서 사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좀 깨끗한 피부를 타고나셨고요. 그 상황에 지금 뭔가 외부적인 개입이 발생해서 피부가 뒤집어진 것 같습니다. 그 뭐가 뒤집어지게 했는지에 대한 이 힌트는 좀 주셨는데 일부러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압출하는 내내 떠들어야 되니까 천천히 공개해 보려고. 아무튼 지금처럼 이렇게 피부가 오히려 건조하고 얇아지기 쉬운 타입의 피부임에도 반대로 피부가 타고난 것과는 반대로
피지량이 많아지면서 염증이 심해진 이런 상황에서는 피부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분이랑 굉장히 비슷한 환자분이 최근 저희 한의원에 다니시는데요. 피부과에서 요 케이스에 디페린겔을 처방을 해줬더라고요. 뭔가 피지가 많아져 있고 염증이 심하니까. 디페린겔은 과산화 벤조일, 그 벤조일 퍼옥사이드 들어가 있어서 각질 정리 성분도 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항생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염증에도 효과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피지도 많을 때 각질도 정리가 되고, 염증이 심한 경우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생제 효과도 노릴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처방하신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분도 피부 베이스가 굉장히 얇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피부가 염증은 염증대로, 그러니까 실제로 가라앉히려고 하는 염증에는 크게 효과는 못 보고, 오히려 여드름이 없는 정상적인 피부 파트가 다 건조해져서 각질이 엄청 심하게 일어나 있고, 심지어 지금 겨울이잖아요. 굉장히 건조한 계절이라서 그렇게 건조하게 타고난 피부에 약물 때문에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거기에 날씨가 건조하게 만드니까 홍조 증상이 확 심하게 열이 오르고, 그것 때문에 모낭염까지 더 발생하는, 아주 상태가 더 나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내원하신 다른 환자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그 타고난 피부와 다른 양상으로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의 치료가 어려워지는 그 양상에 정확하게 들어맞아 들어간 케이스이고요. 이분은 예전에 이소티논을 좀 드시다가,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렇게 염증 주사만 좀 맞으셨대요.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는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튼 치료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피부 상태가 전혀 문제 없이 잘 지내시다가 성인이 되면서부터 여드름 증상이 좀 발생하기 시작하셨대요. 전에는 괜찮다가 성인이 되면서 여드름이 한두 개 올라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도 시기의 문제로 처음 피지성의 트러블이 생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분 지금 누워 계시는데도 이렇게 쓱 보기에도 대흉근이 장난이 아니시거든요. 운동을 좀 열심히 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성장기의 그 호르몬 변화가 아직은 몸에 좀 남아 있는 시기에 운동을 하시면서 운동에 도움이 되는 시기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수치도 올라갑니다. 거기에 좀 우리 운동해서 이제 몸을 키우시는 그런 경우에는 탄수화물도 사실 뭐 충분히 먹어야지 이렇게 운동을 해서
근육도 커지고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혈당 반응도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보조제로 유청 단백질이나 이런 걸 드셨으면 IGF라고 불리는 성장인자의 영향으로 피지선 활성화 분명히 더 올라왔을 거고요. 아무튼 그런 반응으로 뭐 운동하면서 발생한 열감이 또 피부에 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의 영향으로 이 운동하시려고 하시고 몸 키우시려고 하시고 하시면서 살짝씩 이런 여드름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셨을 걸로 예상이 돼요. 지금만큼은 아니겠지만 중고등학교 때 깨끗했던 피부에서 약간의 여드름 반응이 발생하시는 원인이 되는 거는 처음 시작은 시기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에피소드들이 없었다고 하면 아마 그 시기 때문에 자잘한 염증이 올라오고 하는 거를 몇 년 정도 경험을 하시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또 자연스럽게 그게 또 사라집니다. 이게 피부가 또 성인 피부로 점점 피부가 튼튼해지고 하면서 두꺼워지고 튼튼해지고 피지 배출 기능이 좋아지는 그 전환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제 좀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텐데 거기서 이분이 좀 사건이 있으셨대요. 군대에서 이렇게 피부 뭐 좀 활동 군대 사실 근데 이건 군대 탓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군대에서 람세이언트 증후군이 발발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 듣는 이제 어려운 영어 이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람세이언트 증후군이라는 게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구아나사라고 해서 입 돌아가는 안면신경 마비 증상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근데 이분은 그 증상 중에서도 굉장히 좀 심각한 경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람세이언트 같은 경우는 거기서 그 안면신경 마비를 유발한 원인이 대상포진 바이러스인 경우예요. 그러면 그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신경에 굉장히 심각한 손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후유증으로 잘못하면 빨리 치료를 잘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정말 얼굴이 틀어져 있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 그 3차 신경 안면신경의 부위적인 특징상 청신경, 귀 쪽으로 가는 신경이랑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게 귀 쪽으로 가는 신경까지 침범을 해버리면 청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우리 평형기관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빠르게 스케이트를 잘 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평형기관, 전정기관 이런 부분들도 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청신경으로서의 바이러스 침범이 일어나게 되면 후유증이 굉장히 커요. 뭐 눈으로 또 옮겨가면 눈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람세이언트라고 판명이 되는 순간 굉장히 강하게 초기에 이 바이러스가 주변으로 퍼지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이제 그 람세이언트가 발병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그렇게 스테로이드 치료 받고 나서부터 증상이 더 안 좋아지신 거예요. 강한 스테로이드 치료는 호르몬계 교란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고농도 스테로이드 치료 이후에 치료를 중단했을 때 리바운드성으로 피부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돌발성 난청이나 람세이언트 문제 생기셔서 치료 이후에 이제 치료는 끝나서 스테로이드는 끊었는데 한 2달 후부터 피부가 뒤집어져가지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조금 화가 납니다. 왜냐면 의사 선생님들은 분명히 아셨을 거거든요. 치료를 해주시면서 치료 마무리 하시고 나면서 2달 정도 지냈을 때부터 피부가 굉장히 심하게 여드름이 올라오고 염증이 생기고 하는 부작용적인 리바운드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를 하시고 혹시라도 그런 증상이 발생을 하시면 피부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들도 많으니, 왜냐면 염증이 심하게 발생해서 후유증이 되기도 하고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그것들이 진짜 수년간 지속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스테로이드를 쓴 거는 우리가 귀가 멀 수는 없으니까, 청력에 문제가 생기고 시력에 문제가 생길 수는 없으니까 급하게 쓴 거기는 하고 이후 후유증 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안내만 좀 잘 해주셨어도 이분이 이렇게 먼 길을 돌아오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처음에는 그 얘기를 전혀 없으시다가 근데 생각해보면 군대에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당시에 고농도 스테로이드를 쓰고 이후에 피부 상태가 더 뒤집어지고 관리가 더 안 됐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모르고 계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치료를 하셨을 때 치료 이제 마무리 하신 후에 피부가 뒤집어지는 증상이 흔하게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젊은 남성들, 그러니까 피지 분비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시기에 남성들에게 그런 식으로 피부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스테로이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쵸? 스테로이드 사용했다가 리바운드성으로 문제가 뒤집어진 거니까 다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사용을 중단을 하신 상태에서 저희처럼 압출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피부가 가라앉을 수 있는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때 피지 억제제를 드셨대요. 충분히 뭐 그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스테로이드를 계속 쓰시는 것보다는 나은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사용을 하셨는데 이분이 에피소드가 하나가 또 생기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마도 그 람세이언트 증후군 치료 과정에서 발생을 했던 것 같은데 안압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녹내장 증상이 발생이 있었다는 거를 알게 되신 거죠. 그 라식 수술하려고 검사했다가 알게 되셨다고 하시던데 녹내장 증상이 발생해 있다는 거는 인과관계가 사실 명확하진 않아요. 이분이 다른 원인으로 녹내장이 발생하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람세이언트 같은 그런 그 대상포진 관련 질환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그런 게 또 후유증으로 남으신 걸 수도 있고
당시에 바로 체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것 때문에 드시던 피지 억제제 복용을 중단하셨대요. 피지 억제제는 복용을 중단하셔야 돼요. 그렇게 목내장 증상에서는. 왜냐면 피지 억제제는 그 안구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고 관련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피지 억제제를 중단을 하시니까 그 스테로이드 사용 리바운드성으로 뭔가 여드름 증상이 발생했는데, 그걸 관리하려고 그나마 비스테로이드성 치료를 진행을 하면서 피지 억제제를 먹었고, 근데 그것도 다른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할 수 없게 되니까 결국엔 다시 염증 주사를 맞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쪽으로 여기는 모발란 쪽이라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치료 방향을 선회하신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증상이 점점 더 악화되는 선택을 하게 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스테로이드 치료를 마친 지가 2, 3년 정도 돼갈 정도로 기간이 오래 지났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그에 대한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는 생각되진 않아요. 제 느낌에는. 오히려 최근에는 전에 안 나도 귀 주변까지 염증이 올라오면서 증상이 더 악화된다라고 느껴지신대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지금과 같은 피부를 가지게 되신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원래 좋은 피부인데 한번 길을 잘못 들기 시작해서 점점 피부 상태가 나빠져 온 상황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염증이 있던 부분이 한번 터진 것 같아요. 이렇게 눌렀을 때 농이 나오는 게 거의 없고 그냥 찌꺼기만 살짝 올라오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된 부분은 이제 잘 아물 수 있게 하는 저는 이제 약침 주사라고 부르는 그 한약 주사 진행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신 모델분이 왜 이런 피부가 되었는지에 대한 피부가 좀 진행되어 온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해야 될 얘기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피부를 관리하고 치료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가 쪽 압출하고 있죠. 아마 이 부분 주위로만 살짝 압출하고 나면 압출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 이번 영상은 여기 입가 압출까지 하고 끝내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피부의 치료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오늘 지금 오른쪽 압출한 거니까 왼쪽 압출하면서 해드릴게요. 이렇게 자잘하게 올라오는 비지성이 트러블들이 좀 있고요. 이거 마지막으로 압출하고 이번 주 오른쪽 압출 촬영은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됐고요. 자, 다음 주에는 왼쪽 압출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